푸른밤 종현입니다. 사요나라 아츠카라는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생은 원래부터 기다림의 연속이다. 버스를 기다리고 택시를 기다리고 월급을 기다리고 우린 언제나 그렇게 기다린다. 푸른밤에도 다양한 기다림이 있죠. 일단 월요일부터 주말을 기다리신 분들 계실 거고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사랑을 기다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왜 내가 보낸 사연이나 신청곡은 안 나오지 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듣고 계시죠? 근데요, 그래도 우린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앞에선 모두가 약자니까요. 오늘이 내일로 바뀌는 시간 12시. 저도 이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다 만나는 시간 4월 1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4월 12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오아시스의 원더월이었습니다. 유명한 노래죠. 네,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하는 날이죠. 디어 클라우드 나인씨와 함께합니다. 매주 푸른밤 가족들한테 상당히 좋은 음악 추천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노래로 저와 푸른밤들 가족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격하실지 궁금합니다. 아유, 저번 주에는 그래도 좀 안 외로웠던 것 같은데 추천해주신 노래들 이번 주에는 또 외로울라나?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들어오셔서 신청곡 많이 남겨주십시오. 문자 미니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올까요?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지금 이곳은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브리지, 우리말로는 금문교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는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인데요. 많은 이들이 복잡한 지형 때문에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4년 만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건너가는 것이 최고죠. 걸어서 건널 경우 성인 기준 대략 50분 정도 소요되고요. 다리 건너 마린 카운티에 다다르면 샌프란시스코의 확 트인 스카이라인 전체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를 건너 마린 카운티까지 천천히 걸어오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저녁 6시경. 이곳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그야말로 예술이네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에 음악이 빠질 순 없죠.
줄리 런던이 노래한 샌프란시스코 찬가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그리고 금문교 배경으로 펼쳐졌던 영화 007의 사운드 트랙을 들어봅니다. 듀란 듀란 A View to a Kill. The loveliness of Paris seems somehow sadly gay. The glory that was Rome is of another day. I've been terribly alone and forgotten in Manhattan. I'm going home to my city by the bay. I left my heart in San Meeting you with a view to a kill, face to face in secret places, feel the chill. 음악이 머문 자리들, 오늘은요 줄리 런던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그리고 듀란 듀란의 A View to a Kill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야, 지역마다 지역 찬가가 있네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도 유명한 노래도 있고, 뉴욕 뭐 이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노래들이 있죠. 여수 밤바다, 아니면 부산 갈매기, 돌아와요 목포항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부산항에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노래들도 참 모아보면 지역을 뭔가 대표하는 강남스타일도 있구나 노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청취자 사연 만나볼까요? 경기 성남시에서 박창경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쫑디, 다들 쫑디라고 하시길래 친한 척 불러봅니다. 여자친구가 하던 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담도 되고 고민도 많아서 요즘 많이 힘들고 우울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뭔가 힘을 주고 싶어요. 김유나의 Going Home, 그녀를 위해 틀어주세요. 가사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담겨 있거든요. 부탁드려요, 쫑디. 그리고 제 여자친구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야, 박창경님 여자친구분, 네, 잘 되실 거고요. 지금 준비하는 일 꼼꼼히 준비하셔서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사랑한대요. 부럽다. 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신청곡 그럼 들을까요? 그 남자친구분 마음이래요. 김유나의 Going Home 듣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10대 전문 트러블 케어 야다에서 화장품 세트 드립니다. 2014 바이브 패밀리 콘서트 5월의 썸데이에 초대합니다. 5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와 7시 롯데 호텔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리고요. 푸른밤 가족들은 오후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충무 아트홀 소극장 블루에서 4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계속되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에도 초대할게요. 초대 날짜는 4월 20일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이름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고독시 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I believe I can fly. 어릴 적 갑작스런 비행기 추락 사고로 아버지를 잃게 된 데이비드 워런. 그는 아버지가 남긴 라디오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달랩니다. 그러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어떻게 하면 라디오 소리가 더 깨끗하게 들릴지, 폭넓은 주파수는 어떻게 잡을지 연구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시간들은 그에게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고 그 후 항공사고를 분석하는 블랙박스의 발명 계기가 됩니다. 라디오는 때로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FM for you. 91.9. 이런 노래의 가사 있어요. 약속 시간 흘러갔어도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싸늘하게 식은 찻잔에 슬픔처럼 어리는 고독. 그 고독함이 이분이 골라온 노래에도 슬픔처럼 어려 있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가 고른 노래로 함께합니다. 고독시 클럽. 날 고독하게 만들면 미운 게 당연하죠. 근데 이 시간은 자꾸 기다려집니다.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은요, 매주 던지는 주제와 선곡이 모두 스트라이크인 분이죠. 선곡계의 류현진,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현진씨, 요즘에 완전 날라다니시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나인씨도 뭐 거기에 맞춰서 정말 뭐 선곡을 잘하신다라는 뜻이죠. 아, 고맙습니다. 나인씨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를 특별히 막 되게 좋아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야구장에 한번 가보기는 했었는데. 가보긴 하셨어요? 네. 무슨 경기 보러 가셨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은 안 나고요. 네네. 그냥 그 긴 풍선 있잖아요. 막대 풍선. 네네.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소리 내는 응원 거에. 도구. 그거에 굉장히 집중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사실 야구를 많이 보고 그랬던 적은 없는데 네. 커서 연예인 된 후에 처음 야구장을 갔던 것 같아요. 오. 되게 재밌더라고요. 야구를 룰도 잘 모르는데 그냥 보러 가서 그 지인이 응원하는 팀에 그냥 팬이 돼서 왔어요. 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랬구나. 네. 저는 웬만한 그 스포츠는 다 룰은 알아요. 그래요? 너무 좋아하니까 스포츠를. 아, 전부 좋아하세요? 거의 다. 특히 축구 되게 구기 좋아하실 종목. 것 같은데? 구기 종목 좋아하고요. 축구는 뭐 헤딩이 가능할 정도로 좋아하고요. 아, 진짜요? 좋아하는 축구 선수 있어요? 예전엔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축구 그래요? 경기를 많이 보지 않아서. 그럼 예전에 누구 좋아하셨어요? 저는 설기현 선수 정말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남자, 완전 네, 상남자 그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깨. 네. 네. 앞에서 찻잔에 고독이 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람한테 고독을 느끼게 해주는 물건, 그런 거 있을까요? 어렵다, 이거는 좀 어렵네요. 고독을 느끼게 하는 물건. 핸드폰. 스마트폰. 휴대폰. 네, 휴대폰. 왜요? 이걸 보면 고독해요? 울리지 않을 때 고독한 거죠. 아, 뭔가
시계가 되었을 때. 그냥 카메라 내지는, 시계가 되었을 때. 메모장 이런 거가 되었을 때가 고독하죠.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렇죠. 의무는 다하고 있지만 연락이 오지 않을 때. 저는 부르지 게다가 않을 때. 되게 안 좋아해요. 누가 이렇게 전화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받게 되다 보면 얘도 잘 안 울리게 되는 거죠. 당연히. 습관적으로 안 받으면 상대방도 잘 안 하게 전화를 되니까. 더 안 하고 차라리 뭐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연락을 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전화를 잘 못 받아요. 무음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요. 그죠? 네. 왜 휴대폰을 울리는 게 싫지? 저도. 휴대폰을 울리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맨날 전화 와도 이따가 내가 걸어야지 하고 까먹어서 맞아. 다시 전화 못 걸고. 그 디지털 치매라는 게 있어요. 그런 그게 단어가 뭐예요?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그 스마트폰이 네. 왜 우리 뭐 톡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뭐 카톡한다 그러고 그렇죠. 그런 얘기 있는데 요즘 대부분 분들이 전화 통화를 안 하고 그 통화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신대요. 맞아요. 대부분 이렇게 문자로 분들 메시지로만 계시더라고요. 하는데 그것도 역시 디지털 치매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요즘에는 막 요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불편해서 그치. 일부러 안 만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너무 이 문자 하는 게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좀 갇히는 것 같아요. 휴대폰 안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보다 더 이렇게 연락하기는 편해졌는데 만나시는, 멀어지는 것 같은. 그죠? 실제로는 진짜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요. 휴대폰을 보면 나인 씨는 좀 고독해지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길거리를 보면 좀 고독해요. 벚꽃 보면 오면은 야 무슨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사람들이 아니 오늘 MBC 오는데 네네. 길거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계속 사람들이 많네 생각을 했는데 뭐 꽃 보러 또 날씨 좋으니까 그러니까. 한강 구경하러 이렇게 그쵸. 다들 나와 계시는 것 같아요. 돗자리 깔고 누워있고 그걸 보면 또 사람들은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상대적 제가 매번 얘기하는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군중 속의 고독 그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매주 저희 사실 뭐 주제 정해서 선곡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 주 주제는 뭘까요? 저는 얼마 전에 그 박효신 씨가 새로 공개한 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생화라는 곡을 들으면서 네. 다음 주제는 꼭 이 야생화를 틀 수 있는 주제로 해야겠다. 그래서 야생화에 맞춘 주제예요. 야생화. 야생화를 위한. 네, 그죠. 꼭 야생화를 같이 듣고 싶어서. 야생화를 첫 번째 틀겠다. 네. 무조건. 제가 늘 5곡을 선곡하는데 그렇죠. 그 나머지는 야생화를 위해서 선곡한 곡이 돼버렸을 정도로. 야생화 맞춤 주제를 네. 가져오셨군요. 어떤 주제예요? 오늘은 나를 울린 그 남자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박효신. 그죠. 맞습니다. 뭐 울린 남자라고 하면은 노래를 듣고 슬퍼져서 울거나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딱 그거죠. 어떨 때 눈물이 가장 많이 나세요, 나인 씨? 저는 어렸을 때는 뭐 슬픈 노래를 들으면은 눈물이 난다. 뭐 되게 좀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그 라이브 공연을 많이 보면서 좀 달라졌어요. 그 우는 거에 대한 게 눈물이 슬퍼서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떤 감정의 동요가 있을 때도 눈물이 나잖아요. 맞아요. 네, 뭐 열창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걸 봤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야생화를 들으면서 저는 그냥 한 남자의 어떤 세월이 느껴졌다 할까요? 그래서 괜히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 노래 작사를 박효신 씨가 하셨나요? 네, 박효신 씨랑 그죠. 다른 분이랑 같이 하셨고요. 함께 하신 거예요? 곡도 정재희 씨랑 같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네. 노래도 너무 좋고 네. 일단 뭐 가사도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 같아서 시적인 것 같아서 저도 맞아요. 좋게 들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눌까요? 네. 박효신의 야생화 듣겠습니다.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의 눈물이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 고독시 클럽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박효신의 야생화 들었죠? 목소리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노래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변함이 씨 계속 노래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대단해요. 저는 처음에 그 노래 도입부를 듣고 나서 네. 듀엣곡인가? 그랬어요. 그죠. 네. 박효신 목소리 아닌데?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멋있게. 앨범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창법과 그리고 새로운 소리의 길을 찾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딱 들을 때 뭐 악기들도 막 다 많이 듣잖아요. 근데 보컬을 가장 중점적으로 들으니까 박효신 씨 음악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많이 들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목소리를 그래요. 그랬을 것 목소리를 같아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노래도 역시나 또 새롭습니다. 그 99년도에 데뷔를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때 나이가 19살. 네, 어렸을 때. 저랑 2살 차이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그때 이렇게 음악을 시작한 나이니까 네. 노래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동료 이제 친구들이랑 음악한 친구들이랑 아니 19살이래.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해? 목소리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때 뭐 소울, 뭐 펑크 내지는 그 어떤 그 R&B 창법을 네. 너무나 정말 그 외국 사람처럼 구사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화려하게 데뷔를 하신 분이죠. 정말 그냥 뭐 말이 필요한가요? 사실 너무 좋은 노래가 많잖아요. 그쵸. 예전에 나왔던 노래들 중엔 좋아하는 노래 뭐 있으세요? 저는 그 해줄 수 없는 일 그 데뷔곡 네. 그것도 정말 좋아하고 두 번째 앨범의 타이틀이었던 동경. 저도 동경 진짜 좋아요. 동경이 진짜 좋잖아요. 가사가 상당히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그 노래는 사실. 그 노래 가사가 김동률 씨가 쓰셨을 그래요? 텐데.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멋있는 남자 두 명이서 함께 또 멋진 작품을 하나 해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그 히트곡이 많아요. 네. 뭐 좋은 사람, 뭐 눈의 꽃도 있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보컬리스트 맞습니다. 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나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 맞출 수 있어요. 맞춰보세요.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R&B 소울 동영상 카페 조금 들어갔던 사람이면 다 아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 최고의 남자 보컬리스트를 김나박이라고 그 네 사람을 칭하는데요. 그 2008년 음악 전문가들이 모여서 선정한 33세 이하의 남자 가수 가창력 탑10에서 김범수, 나얼, 이수를 제치고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역시 뭐 많은 분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보컬인 만큼 또 이런 등수들이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네 분이요. 네. 제 생각에는 다 하나의 길을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라인을 만들어서 김범수과 맞아. 박효신과 네. 나얼과 뭐 이수과 뭐 이렇게 과가 좀 생기는 것 같은 느낌? 예전에 뭐 이승철 선배님이 계셨던 것처럼 네. 그런 류의 보컬들이 좀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교과서들 만들어주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죠? 네. 제가 생각해도 좀 설득력이 있어요. 저도 그 네 분 중에 한 분을 따라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구나. 누군지 궁금하지만 묻진 않을게요. 그래요? 네. 그 박효신 씨 6집의 타이틀이었던 사랑한 후에라는 곡 혹시 아세요? 알죠. 그 노래에서 저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변모했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뭐 어떤 걸 추구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저는 이 야생화를 통해서 어떤 음악 세계를 추구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지향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느껴지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다음 이제 정규 앨범이 곧 나오실 텐데 그것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야생화. 이 노래가 사실 이제 계속해서 조금 싱글 순으로 쭉쭉쭉 나와서 이제 정규 앨범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만큼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첫 번째로 오픈이 된 곡 자체가 너무 좋고 또 박효신 씨의 뭔가 우여곡절을 아시는 분들이 들으면 더 와닿는 그런 곡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편곡이랑 작곡에도 참여를 하신 정재일이라는 아티스트가 또 굉장히 천재 아티스트로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왜 그 긱스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아시죠? 그때 뭐 한상원, 정원영, 강호정, 이상민 막 정말 지금 들어오면 말도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사실 정말 그냥 최고인 사람들을 드림팀 그쵸? 드림팀 거기서 베이스를 쳤는데 그 당시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 분이 동갑인가요? 굉장히 나이가 비슷하실 그렇죠. 텐데 두 사람의 어떤 케미스트리가 정말 잘 반영된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눈물이 나셨던 거죠, 그럼? 예. 그랬어요. 박효신의 야생화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노래는 얼마 전에 정규 11집으로 화려하게 돌아오신 네네. 이승환 선배님 곡을 준비를 했어요. 이승환 씨. 네. 노래 너무 좋고 그쵸. 명곡들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박효신 씨의 이런 대곡에 네. 이어서 어떤 곡을 틀어야 굉장히 막 더 감동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 당연히 이 곡이지 이러면서 제가 준비한 곡인데요. 네. 4집 휴먼의 첫 번째 트랙이었죠. 천일 동안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역시 많은 분들이 이승환 씨 하면 떠올리는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창할 때 참 많이 쓰는 노래잖아요. 근데 그런 명곡일수록 왜 그 어떤 이미지가 되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미지가 다 없어지고 그냥 그 노래 자체로만 다시 들으면 그것처럼 또 감동적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천일 동안 이랬지 이런 생각들 다 버리시고 한번 그냥 끝까지 쭉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백지 상태에서 한번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눌까요? 이승환의 천일 동안 듣겠습니다. 천일 동안 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어왔었던 거죠. 어리석게도 그런 줄 너만 알고 있었죠. 헤어지자는 말은 참을 수 있었지만 방금 들으신 노래 이승환의 천일 동안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도 상당히 오케스트라 쫙 나오면서 선율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이 노래는 그 작곡가라고 해야 될까요? 스트링 편곡의 대가죠. 데이비 네네. 캠벨이라는 분이랑 작업을 하셨는데요. 네. 그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아델, 네. 백, 라디오헤드, 뭐 테일러 스위프트, 뭐 심지어 비욘세, 마일리 사이러스까지도 함께 작업을 한 바 있는 그 미국에서는 뭐 거의 탑이에요. 그렇죠. 스트링 편곡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앨범이 95년도에 발표한 정규 4집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같이 외국 사람이랑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렇죠. 일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LA에서는 한국에서 온 웬 왕자가 돈을 뿌리고 다닌다. 한국에서 석유가 나냐. 한국에 왕자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네네. 엄청난 그 투자를 했던 앨범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도 사실은 사운드 면에 있어서는 뭐 이 발라드만큼 좋은 사운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한국 대중가요의 음반 퀄리티에 있어서는 네. 거의 한 획을 그은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이 앨범 안에 또 참여하신 작곡가들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이 곡도 김동률 씨가 그렇죠. 쓰신 곡이고 네네. 참 나인 씨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김동률 씨 하면 역시 대곡들이 많아서 참 그러니까. 좋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해주셨는데 또 천일 동안 들으니까 김동률 씨가 생각이 나네요. 아니, 멜로디를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네. 조금 김동률 씨의 색깔이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곡은 정말 잘 상상이 안 돼요. 김동률 씨가 어떻게 부르는 게? 부를지는. 그럴까요? 네. 저도 조금 상상을 해보면 바이브레이션이 상당히 독특하시잖아요. 네네네. 김동률 씨가 그게 좀 더 개성적으로 나오지 보이지 않을까.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 도입부의 천일 동안 난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노래하는 사람이 가장 첫 구절을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 노래 이렇게 했을까 싶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르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운 없는 소리인데 네. 진짜 같은. 감정이 확 와닿는 네. 그런 노래들이 있죠. 정말 멋있으신 분입니다. 진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벌스라고 하죠. 그쵸. 앞에 그 도입 부분이랑
후렴구가 나오기 전까지의 부분을 정말 잘 부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쫑디는 대부분 후렴구를 부르잖아요. 슬픕니다. 수록곡들을 들어주세요. 그래야겠다. 노래 시작을요 하고요. 한참 쉬다가 노래 시작하고 한참 쉬다가 후렴 부르고 그런 다음에 소리 질러요. 맨 마지막에. 샤이니 노래는 또 뭐 아이돌 음악의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뭐 여러 명이잖아요. 멤버링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네. 그 조합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어떻게 그걸 나눠요? 그 부분을? 그거는 A&R 팀에서 결정을 해줄 때도 있고요. 멤버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작사하는 곡들은 좀 제가 의견을 많이 내는 편이기도 하고요. 좀 그런 게 뭐 나눠서 있긴 한데, 의견이 많이 수용이 되는 편이에요. 막 신경전 있고 이렇지 않아요? 전혀요. 사실 저는 정말? 저는 사실 제가 파트가 많은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왜? 힘들어서요. 라이브 할 때 너무 힘들어서. 힘들지. 아니, 사실 정규 1집 녹음하고 막 코러스 녹음하고 그럴 때 네. 재밌었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코러스 녹음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처음에 하면서 막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조금씩 지나면서 태민 군이랑 민호 군이랑 좀 이제 태민 군은 어렸을 때 변성기 왔을 때 데뷔를 해버려서 노래를 많이 못했거든요. 변성기 때니까. 그래서 좀 지나면서 태민 군 같은 경우에 실력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샤이니 5명의 색깔이 뚜렷해진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새로운 색깔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뭔가 성장하는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돌이라는 거. 보는 사람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요. 우리들도 느끼는데 보는 사람들은 장난 더 그러겠죠. 아니에요. 우리 태민이가 노래를 저렇게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1000일 동안 이야기 해봤는데요. 네. 그러면 세 번째 노래 추천해 주시겠어요? 세 번째 노래는 오늘 선곡한 곡 중에서 팝 곡이 하나예요. 오늘 이 곡인데요. 네. 엄청난 대곡들을 들었는데 그 다음 선곡은 뭐 하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발라드지만은 어떤 그 여운을 좀 배가시킬 노래였으면 좋겠어서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콜드플레이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고요. 2부 끝곡으로 이 곡 듣고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 듣겠습니다. Come up to meet you, tell you I'm sorry. You don't know how lovely you are. I had to find you, tell you I need you.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덕시 클럽 9시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끝에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 들었는데요. 네. 야, 이 노래 뭐 콜드플레이는 매니아도 너무 많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네네. 심지어 내 안에 했으면 좋겠는 그 외국 아티스트 중에서 거의 단연 1위잖아요. 1위. 아직 한 번도 내한을 안 했나요? 네, 한 번도 내한한 적이 없는데요. 그 공연 스케일이 너무 커서 네.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워낙에 돈이 많이 드는 공연이라서 네네네. 수지가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욕심을 내봐요, 제가요. 저는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의 콜드플레이의 내한이 거의 성사되는 분위기였대요. 네네. 근데 당시에 호주랑 경합을 벌였었대요. 같은 날짜로. 그랬는데 호주가 훨씬 더 그 오프라인 그 판매가 네. 훨씬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티켓이 아니라 음반 판매가 네, 훨씬 좋아서 당연히 그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음반보다는 음원이 잘 되는 그렇죠. 이제는 시장이라서. 음반 시장이 많이 좀 침체가 돼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네,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 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이 노래는 일단 콜드플레이 두 번째 앨범의 4번 트랙인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규 앨범에서 4번 트랙은 사실 4번 타자랑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멋있는 거 하고 맞아요, 1번 트랙으로 그 두 번째 뭐 타이틀곡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가 3번에서 약간 좀 재밌는 거 해주고 네. 4번은 정말 마음을 후려칠 곡을 줘야 기승전 결. 그렇죠. 결이죠, 결. 그래야 4번 트랙까지 어떤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듣게 되는 네.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곡이 4번 트랙이고요. 그리고 크리스 마틴이 이 콜드플레이의 프론트맨인데요. 네. 이 사람이 조지 해리슨의 All Things Must Pass라는 곡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공개하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고 받았다. 어디에서 뭔가 나는 그 사람을 되게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곡을 공개하는 게 사실 네. 한국 정서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실제로 크리스 마틴이 뭐 트래비스가 없었으면 네. 콜드플레이도 없었다. 뭐 음. 나는 U2의 보노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네. 심지어 그 멤버들도 그걸 싫어한대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뭐 이러면서.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좀 겸손한 스타일의 그렇구나.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궁금하잖아요. 이 가수가 그치. 왜 이 음악을 만들었고 어떤 음악에 또 영감을 받았을까? 사실 음. 음악이라는 건 너무 예전부터 뭐 기원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렇죠. 뭐 인간이 있기 전부터 함께 있었던 게 음악 아닐까요? 뭐 전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네네. 물소리도 음악이고 빗소리도 음악이니까. 음. 근데 함께 있었던 건데 어떻게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듣고 또 거기에 영감을 받고 그런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이런 모습들은 좀 멋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정말 팬이에요. 콜드플레이에. 그래서 한 번은 그 굉장히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그들의 라이브를 보려고 네네. 벨기에에 갔었어요. 이야. 그래서 벨기에 워히터 락 페스티벌이라고 굉장히 네. 큰 락 페스티벌이었는데요. 거기에 헤드라이너로 쓰셨었는데 되게 뭐랄까요? 그 노래가 슬프지 않아도 눈물이 나는 거를 경험했달까요? 거의 1시간 반 내내 너무 감동적이어서 감동적이고 또 네. 스스로가 대견했겠다. 이 먼 곳을 내가 내가 여기 왔어. 드디어 왔어. 우와, 내가 여기 와서 라이브를 듣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 거의 우리나라 락 페스티벌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앞에서 보려고 막 앞으로 가는데 막 뒤에서 되게 무서운 그 백인 아저씨들이 막 페트병 던져서 머리 맞고 막 아유, 역시 락 페스티벌. 역시 락 페스티벌이죠. 심지어는 막 그냥 막 제자리에서 그 쉬를 하고. 아, 진짜요? 네, 막 맥주 마시면서 쉬를 하는데 들어가면서도 나올 수 있구나 막 이런 인생의 신비를 느끼기도 했고요. 아유, 네. 한국에서는 네. 쉽사리 경험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경험들을 그래서 하고 오셨군요. 저는 그 락페를 가서 한국 남자가 얼마나 멋진지를 알았어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냥 뭐 축제여서 모든 것이 좀 이렇게 풀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음 곡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곡은 그 푸른밤의 게스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90년대 싱어송라이터의 뒤를 잇는 아티스트다라는 평이 있는 분의 곡인데요. 정준일 씨의 안아줘 준비했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그쵸? 푸른밤에서도 참 많이 틀었던 곡인데 그렇구나. 준일 씨의 뭐랄까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느껴지는 매력과 노래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매력은 달라요? 정말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 나눈 사람이 네. 이런 노래를 했구나를 알았을 때 그 기분은 어땠어요? 배신감.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매력적이고 장난기 많으시고 위트 있고 그러는데 네. 음악에서는 엄청 감성적이고 그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고 한이 많아요. 되게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저도 심지어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메이트라는 밴드로 데뷔하기 전부터 정준일 씨를 알았는데 그때도 저는 되게 목소리가 참 좋구나. 또 유재학 그 음악경연대 수상 이력도 있고요. 되게 저희 또래에서는 이제 그때 막 되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친구였었는데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어느 게 진짜인 거야? 막 이랬었는데 그게 다 자기더라고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은 거야. 네, 그래서 또 매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볼까요? 정준일의 안아줘 듣겠습니다. 서러운 마음을 못 이겨 잠 못 들던 어두운 밤을 또 견디고 내 절망과 상관없이 무심하게도 아침은 날 깨우네 상처는 생각보다 쓰리고 아픔은 생각보다 깊어가 널 원망하던 수많은 밤이 네, 정준일의 안아줘 듣고 오셨습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죠. 그죠? 푸른밤 게스트 오셨을 때도 사연 읽어주실 때도 목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맞아. 말하는 목소리도 너무 좋은데. 너무 끼부려. 저도 살짝 느끼긴 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맞아.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희열 씨가 그 준일 씨한테 밤을 책임져주는 그런 아티스트라는 얘기를 했는데 되게 그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여러 의미에서. 네. 그리고 좀 뭐랄까 오빠 뮤지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여성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다들 오빠 하면서 그 어떤 다정하고 좀 재치 있고 끼 부리는 거에 넘어간 거죠. 대학교 선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캠퍼스 있고요. 오빠. 근데 뭔가 기댈 수도 있고. 근데 뭐랄까 좀 키가 크고 마르고 게다가 너무 패셔너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존재감이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캐릭터도 듭니다. 독특하고요. 자, 목소리가 좋은데 자, 정준일 씨. 네. 저는 사실 정준일 씨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음악을 되게 조용조용한 음악 말고 다른 음악도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떠세요? 그 메이트 음반을 들으면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 락커로서의 면모가 다분히 있는 분인데요. 그 솔로 앨범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발라드 위주의 재즈곡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메이트 라이브를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활동을 안 하니까 근데 막 일어나서 건반을 치면서 막 건반을 거의 부수듯이 연주를 하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안아줘. 이 노래는 어느 부분에서 눈물이 나셨어요? 이 노래는 제가 메이트의 공연에서 그 준희 씨가 이 노래를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메이트 공연이 그렇게 멘트가 많지 않은데 이 노래를 한 5분, 10분 설명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장황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 무슨 노래길래 저러나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그 노래가 아예 나오지 않았었으니까요. 첫 공개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노래 첫 소절부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슬퍼서. 그래서 그때 울었던 것 같아요. 안아줘를 듣고. 네. 사실 설명을 듣고 이 노래 왜 만들었고 어느 때 만들었고 무슨 마음으로 썼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더 공감이 가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으셨나 싶기도 그랬나 하네요. 봐요. 어떤 음악을 첫 공개되는 시점을 라이브로 듣게 되면 상당히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의미가 있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곡에 대한 좀 애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게다가 이 노래는 디어 클라우드의 용린 씨라고 저희 리더이자 기타리스트가 편곡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이제 제 마음이 가더라고요.
네. 이 노래는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저는. 어떤 게 슬퍼요. 좋으셨어요? 내 곁에 있어줘. 뭐 이렇게 후렴구에서 나오잖아요. 네네. 이 목소리가 줘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아줘. 내 곁에 있어줘.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남자가 그치. 누군가한테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부탁을 한다. 그게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해본 적 있어요? 내 곁에 있어달라고요? 막 있어. 있어. 완전 있어. 알았어. 네. 안 물어볼게. 자, 가사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4월 8일에 발매된 이소라 8집에 네. 좀 멈춰라 사랑하라는 곡을 또 준희 씨가 곡을 썼어요. 그렇죠. 뭐 린의 스페셜 데이, 김예림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곡도 작곡가로서의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1월이었나요? 이제 이 친구의 2집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의 어떤 라이브 내지는 어떤 음악 세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6월에 있는 단독 공연에 또 콘서트에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준비 중이시고 상당히 스케일을 크게 준비하고 있다고 네,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해주셨었는데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요. 자, 기대를 하면서 다음 곡을 한번 소개 받아볼까요? 네, 다음 노래는 웬만한 분들은 잘 모르시는 아티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 유명하지는 않지만 정말 한번 들으면은 가슴을 정말 후벼 파는 그런 아티스트 박아셀 씨의 괴수의 노래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독특하네요. 딱 들었을 때 이름도 그렇고 노래 제목도 그렇고 그렇죠. 상당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눌까요? 네. 박아셀의 괴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나를 덜어내는 시간이 왜 이리도 길어지는 걸까? 나로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꽤 깊이 박혀 있어서겠지. 박아셀의 괴수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네. 야, 참 목소리가 절절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왜 저래요? 어떤 노래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함부로 재생하지 못하는 노래 있잖아요. 함부로 플레이가 안 되는. 저는 이 노래가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 뭐랄까요? 그 내 안에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것들 내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감성들을 꺼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네, 이분은 박창학 씨가 수장으로 있는 팀 캐베토의 아티스트인데요. 네. 뭐 이름하면 딱 아는 뭐 넬, 에픽하이, 뭐 박지윤 씨, 신혜성 씨까지 이런 아티스트들의 곡들을 편곡했고 심지어 뭐 작곡 작사한 곡도 있고요. 굉장히 그 현 편곡에 능한 그런 분입니다. 이 곡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관악기 소리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관악기 편곡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매력적인 그렇죠. 엔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피아노를 잘 치는 네. 그런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그 노래하는 그 싱어송라이터들은 대부분 뭐랄까요? 그 노래가 좀 약간 모자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피아노를 치고 곡을 쓰니까 네. 노래 연습을 하는 보컬리스트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우나 막 테크니컬하지 않은. 그럴 수는 있죠. 네, 근데 저는 이분 목소리를 들으면은 뭐랄까 보컬리스트만큼 정말 잘한다라는 느낌도 들고 보이스 톤도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노래 제목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왜 괴수의 노래죠? 자신을 괴수라고 칭했는데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자조적인 가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로 너무 가득 차서 뭔가 나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좀 내가 자전적인 괴수다. 내용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가시나무라는 곡이 연상되기도 네, 네. 하는 그런 가사, 뭐 좀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뭐랄까 인간의 어떤 내면에 네. 침잠해 있는 나쁜 마음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괴수라고
표현을 한 것 거군요. 같아요. 네. 전 이런 노래들이 좋은 게요. 사실 사랑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노래들 중엔 뭐 당연히 줄을 이루는 게 맞는데요. 음악과는 네. 밀접한 관계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의 노래도 너무 좋고요. 이외에도 또 사랑 말고 또 다른 감정들을 노래하는 음악들이 좋아서 참 이 노래도 좋게 들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고맙습니다. 쭉요. 이분은 1집 다시 그 길 위를이라는 앨범으로 네. 그 솔로 앨범에 처음을 디뎠는데요. 이 곡은 2013년에 발매한 2집 괴수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에요. 네. 이 앨범으로 저는 오히려 첫 앨범보다 네. 훨씬 자기의 어떤 음악 세계를 확립한 것 같은 느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랑 비슷하다. 네. 뭐 아까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김나박이 하면서 너는 김범수과구나, 뭐 이수과구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네.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그냥 걔는 걔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죠. 네. 그럼 자기 색깔을 갖고 있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길에서 내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제가 앨범을 냈구나. 그래서 네. 제 노래야라고 딱 이름이 딱 생각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나는 목소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요. 네. 그러려면 자기 음악 세계가 뚜렷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박아세 씨는 정말 부러울 만한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색깔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가수군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뭔가 앨범을 따로 혼자 내게 된다면 네. 정말 그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굳이 막 채우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냥 네. 자연스럽게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욕심이라는 게 달라지잖아요. 지금 마음은 네.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꼭 그 녹음실 스튜디오에선 달라진다니까? 맞아요. 정말. 그리고 녹음 한번 해보고 다시 들어보고 그러면 점점 욕심이 많아지면서 가끔은 있더라고요. 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김광석 씨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앨범은 수많은 라이브에 사진 한 장을 딱 찍은 것 같은 그것이 앨범이다. 네네. 저는 그게 정말 맞는 얘기 같거든요. 네. 물론 요즘에는 그 라이브 공연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음원을 들으시는 분이 훨씬 많아서 네. 물론 음원이 훨씬 더 완성도가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나를 울게 한 남자. 그렇죠. 박효신을 노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박효신 짱. 첫 곡으로 나갔었죠, 야생화. 네네. 그 곡은 박아셀의 괴수의 노래 들었는데 오늘은 어떠셨어요, 나인 씨? 오늘 일단은 진짜 유명한 노래부터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노래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인 씨는 항상 좀 그렇게 넓은 스펙트럼으로 곡을 골라오시는 것 같아요. 취향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유, 짱이네요.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나인 씨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너무 좋네요, 역시. 자, 그러면 나인 씨 보내드리면서 끝곡으로 디어 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 듣겠습니다. 이 노래 설명 조금 해주시겠어요? 이 노래는 글쎄요. 저는 제가 마음에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심지어 이 노래를 혼자 부를 때가 있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는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자살률이 1위래요. 네, 그럼 9년째 안 좋은 네. 1위를 하고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이 들 때 네. 이런 노래를 들으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나를 울린 남자들을 골라오시고 마지막은 위로와 함께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 나인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무엇이 그댈 아프게 하고 무엇이 그댈 괴롭게 해서 아름다운 마음이 깜깜한 어둠이 되어 아프게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어쩌다 가끔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치기 전날은 늘 그랬던 것 같고, 아는 유부남 형은 결혼식 전날이 그랬다고 하고, 난 주로 일에 쫓길 때 이거 안 해버리고 확 잠수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 다들 난리 나겠지. 절대로 도망치지 못할 거란 걸 알면서도 그런 헛헛한 상상을 할 때가 있다.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난 정말 잘하려고 한 건데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일 하나도 아직 결정 못했는데 다른 일들이 하나 둘씩 쌓여갈 때, 그럴 때면 정말이지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디론가 훌쩍 도망가 버리고 싶다. 하지만 그건 잠깐의 충동일 뿐이고 일이란 게 마음을 비운다고 비울 수도 없고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을 수도 없으니 어찌됐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 결정하기 힘들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고 누가 말했는데 시간이라는 특효약을 주면 해결이 될까? 어쨌든 지금은 도망가고 싶다. 혼잣말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유석훈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네온스의 혼잣말, 나 아직도 혼잣말 잘하니? 였습니다. 네, 정말 혼잣말 같은 노래였네요.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혼잣말 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좀 스스로에게 알려줄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사람들은 일에 너무 고달파졌을 때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가끔은 너무 지쳐서 진짜 오늘은 진짜 잠수 타고 진짜 그냥 있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들 생각만 하고 상상으로 야 내가 잠수 타면 난리 나겠지? 다들 나 찾느라고 아이고 내가 없으면 그렇게 난리가 나요. 역시 내가 그래 간다 내가 나 난리 나니까 가준다 이런 마음으로 다들 현실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면서 사는 거예요 원래. 네, 가족들 사연 만나볼까요? 서울시 강서구에서 황다솔님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한 번, 집에 돌아와 저녁에 한 번,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번 엄마랑 포옹을 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다 큰 딸이 엄마한테 안긴다고 한마디 하면서도 꼭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는데요. 저는 그 토닥토닥이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저녁에는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고요. 잠들기 전에는 푹 잘 수 있게 하는 마법의 자장가입니다. 클수록 애정 표현도 서툴러지잖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제 마음 표현하고
엄마 온기를 느끼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포옹이 엄마한테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최고라며 언제나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우리 엄마.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엄마. 신청곡은 스탠딩 에그의 마더입니다 하셨습니다. 이야, 훈훈한 사연 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들죠. 가족일수록 더 가까이 또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게 힘든데 이렇게 훈훈한 사연으로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해주시네요. 나 엄마랑 포옹 안 한 지 얼마나 됐지? 누나랑은 엄청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엄마랑은 좀 안 했네. 죄송합니다. 이 사연 읽으니 갑자기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 한번 안아드려야겠어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올까요? 두 곡 듣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마더, 그리고 우현과 심규선이 부른 선인장. 이 곡은 조은영님 신청곡이에요. 두 곡 듣고 올게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배웠던 그 말 단 한 번도 가슴으로 부르지 못했던 말 햇볕이 잘 드는 그 어느 곳이든 잘 모아두고서 한 달에 한 번만 잊지 말아줘. 물은 모자란 듯하게만 주고 차가운 모습에 무심해 보이고 가시가 돌아서 어둡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 스탠딩 에그의 마더, 그리고 우현과 심규선이 함께 부른 선인장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목소리가 낯익다 하셨을 텐데 이 우현이 인피니티의 우현입니다. 노래 잘하죠? 목소리 좋습니다. 한 곡 더 들을까요? 에즈원의 Day by Day 듣겠습니다. I never knew I could fall in love again, 'cause my heart was weak and worn. But you promised me that you would love me, and that we'd be one forever. Nothing compares to the love that you and I share. Just be careful with my heart, and I'll love you always. 오늘 방백. 그러나 나는 열쇠를 발견했고 때때로 어두운 거울 속 운명의 형상이 졸고 있는 그곳, 나 자신의 내부에 완전히 들어가기만 하면, 단지 그 어두운 거울 위에 몸을 굽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데미안과 같은, 내 친구이자 지도자인 데미안과 같은 나 자신의 모습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영원한 청춘 소설 데미안. 안 읽어보신 분들도 이름은 다 아시죠? 저도 읽었는데요. 내용이 가물가물하네요.
결국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면 스스로 계속 돌아보고 혼자 성찰하고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땐 하이킥하고 싶을 정도로 끔찍하고 아주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산다는 게 그리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게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네, 오늘 끝곡은요. 이런 진지한 얘기 뒤에 붙는 아주 1차원적인 선곡을 해봤습니다. 데미안 라이스의 캐논볼 들려드릴게요. 스스로 돌아보지 마시고요. 오늘은 편하게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Still